네, 이제 총선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자, 국민의힘 공천은 폐륜 공천, 친일 공천 등등의 발언을 많이 내놨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2년간 나라를 망치고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민주 파괴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반국민 세력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한 1시간 전쯤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폭주하는 정권이 국회마저 소나기에 넣는다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될 거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닌 반국민 세력과 국민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정권 심판과 관련된 언급을 쏟아냈습니다. 자, 김지호 부실장님.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이제 공천 작업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총선,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겠다. 그 앞에서 뭐 출사표를 이렇게 던졌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님이 생즉사, 사즉생,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이 말은 그만큼 이번 민주당 공천 관련해서 본인이 혁신 공천했고 그 혁신 공천을 가지고 많이 좀 혼란스럽긴 했지만 민주당 원팀으로 이번 선거를 이끌겠다. 그리고 공천과 선거 결과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 이런 결의를 말하면서 그동안 1년 6개월 참았던 사이다 본능을 이제 선거 기간 동안 그냥 뿜어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발언 수위가 높고 발언의 기회도 많이 늘려가고 있는데, 자, 송영원 위원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들의 국민의힘 그 공천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 어떤 게 혹시 기억에 남으세요? 글쎄요, 대단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한 12명 정도 후보를 열거하면서 얘기를 하던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제기하는 사례들은 다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을 들어서 발례를 제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면 공천 얘기를 했던데, 저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추징금 완납도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에서 적격 판정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또 장해찬 후보를 겨냥해서 음란 공천 얘기하던데, 이거야말로 그 이재명 후보 본인의 형수 욕설만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정우택 그 국회 부의장의 돈봉투 의혹 사건, 그걸 얘기를 하던데,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인천 동리초을 갑의 허종식 의원, 지금 돈봉투 수수 혐의로 아예 기소가 되어 있는데도 그 경선 승리해가지고 지금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공천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뭐 대장동 변호인 공천도 받고 경선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엊그저께만 해도 그 원래 청년 그 전략 지역에서 3인 안에 못 들었던 후보가 후보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경선에 올라갔는데, 그 분이 또 대장동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을 공격하려고 할 게 아니고 바둑에도 공피고하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남을 공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인데, 민주당 쪽 공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선거 출마 지역도 계양을도 인천 계양을도 챙겨야 하고 전국 선거도 지휘해야 되고 몸이 아마 10개라도 부족할 상황입니다. 또 법정에도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기자 간담회 뒤에 질문을 했는데, 지역구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냐? 요즘에 지역구에 돌아가는 여론이 심상치 않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 뭐 여론조사가 민주당 24%, 국민의힘 40몇 프로 나왔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글쎄요.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 한명숙 총리가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0.2 몇 프로던가? 하여튼 소수점 이하 격차밖에 안 나서 그 여론조사 때문에 아이고 어차피 졌나 보다라고 투표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땅을 치고 한탄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 점들을 충분히 참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선 평론가님.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아마 여론조사가 이건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갤럽이 자체 조사한 거고 3월 5일부터 7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서울의 경우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국민의힘 45, 더불어민주당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5 이렇게 나왔던 여론조사예요. 이게 뭐 여론조사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흐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긴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건 뭐 옛날에 한명숙 총리도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가 갑자기 언급이 됐어요. 여의도 정치권에 속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선거 앞두고 언론 탓하거나 여론조사 탓하는 그 정당이나 대상이 선거에 졌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언가 구도가 불리해지거나 지금 여론과 흐름이 불리해지면은 사실 그거를 이제 언론에 대한 탓으로 돌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 이거 믿을 수 있냐 그러는데 여론조사 그 본인들이 유리하거나 그 정당이 유리할 때는 그걸 인용하고 불리해지는 여론조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 가보면 뚜껑 열어보면 다르다 얘기하는 건 그것이야말로 진짜 상황에 따른 이제 회피 전략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분명히 어떤 추세가 가리키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를 볼 때 여러 가지 선거를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각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경제에 대한 지표, 그다음에 이제 각 당 공천에 대한 그 국민의 평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지표로 봐야 돼. 그게 네. 선거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데이터들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나온 것만 해도 45대 24면은 이게 그대로 적용된다면은 서울에서 일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7석밖에 못 얻던 국민의힘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석권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더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 정권 구도, 정권 심판론이 안 먹히면은 다른 프레임으로 전략을 선회한다거나 이렇게 짜야지 아 이거 뭐 믿을 수 있나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당대표의 희망회로고 예. 정신승리에 불과하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천 작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좀 빠른 식으로 전략을 선회해서 지지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표 과연 그 전에 이제 혹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물러나지 않겠느냐, 혹시 공천에 출마하지 않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당 대표도 유지하게 됐고 개항을 해도 출마하는 걸로 확정이 된 모습이죠.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정말 이거 여러 번 할 일이 아니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거 당 대표 이거 정말 3D 중에서도 3D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공천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거 한두 번 더 했다가는 주변 사람 다 잃게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어서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성치훈 부의장.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8월인가요? 이번 제 총선 결과가 당연히 뭐 민주당에 유리하게 결과가 나와야지만 또 할 수 있는 거겠지만 당대표에 또 추가로도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뭐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2번은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글쎄요, 뭐 본인의 의중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공천은 사실 어떻게 해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포기를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볼멘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현실 속에서 아마 처음 공천을 아마 공천권을 행사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신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여당과는 이 독재 정권과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막 나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도 해야 되고 이 갖가지 당대표로 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관권 선거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쭉 뭔가 민생 토론회를 쭉 해왔다면은 지금 해온 거에 대해서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민생 토론회라는 거 안 하다가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권 선거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이전까지 사실 뭐 했습니까? 민생 토론회를 한 게 아니라 순방 계속 김건희 여사 순방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년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논란이 커지면서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방송에서 언론에서 사라지고 외교 순방도 같이 못 가게 되니까 이제 전국을 돌면서 관권 선거와 다름없는 민생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심판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해야 되니까 너무 복합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든다는 걸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예. 저는 아까 오늘 기자회견 하신 거의 방점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흠도 있고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데도 지금 사실상 민주당의 이런 그 의회 입법부의 이런 권한들을 다 무시하고 역대 대통령 최다의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 입법부의 다수 의석마저 여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봐달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민주당 흠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도 저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부를 무시했던 여당이 과연 입법부의 다수 의석까지 갖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포인트를 집으신 거라고 봅니다. 예, 송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러면 선거 기간 동안에 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가만히 그럼 대통령실에 있어야 되는 거냐라고 또 반박은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생을 열심히 챙기려고 해서 민생 토론회를 열심히 했더니 또 이제 이상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그 논쟁의 원조는요, 논란의 원조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2000년에 4.13 총선을 앞두고요. 한 53일간 8번 연속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렇게 2월 초순까지 8번 연속 방송 출연을 하고 2월 27일에 또 국민과의 대화라는 걸 예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라당에서 당시에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선관위가 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으면 적법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례가 확립된 거고요. 그래서 2014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규제개혁 점검회의라고 하는 것도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했었고 그때 또 민주당에서 반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선관위가 적법하다고 해서 이거는 법적으로는 논란이 다 끝난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선관위에 질의를 했던 의원이 바로 현재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그래서 관권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고 이재명 대표가 박범계 의원에게 한번 다시 물어보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지우 시장.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민생 토론회 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이분이 정치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배운 건 있다. 그런데 정말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권 선거다. 선관위는 뭐 하고 있냐. 선관위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당직자들이 부산 엑스포 새만금 잼버리 사례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국민들은 믿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선거도 지휘해야 하고 본인의 지역구도 챙겨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또 받고 있는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주로 어제 오늘 이 주말을 활용해서 또 저녁을 활용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소식이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선거 운동 관련 소식인데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